안녕하세요. IT 편의점 문어박사입니다. 치킨 배달 문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보시는 것처럼 집과 가장 가까운 치킨집 사이의 거리를 치킨거리라고 하는데, 네, 집을 기준으로 정해지고 있고요. 각 집의 치킨거리를 모두 합한 게 도시의 치킨거리라고 합니다. 네, 좌표 차이고요. 자, 지금 치킨집 중에 M개를 남기고 나머지를 폐업시켜야 하는데, 그때 최소가 되는 도시의 치킨거리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지금 우측에 있는 지도로 보면 5 곱하기 5에 요 2번이 치킨집이고요. 1번이 일반집입니다. 네, 3개를 남기고 폐업하라고 했는데 치킨집이 3개니까 지금은 이 셋을 다 남길 수 있겠죠. 그러면 도시의 치킨거리는 가장 가까운 집의 거리니까 1, 2, 3, 4, 5가 됩니다. 네, 그래서 5가 최소가 되겠고요. 자, 왼쪽에 있는 걸 한번 살펴보시면 똑같은데 이 치킨집 중에 2개를 남기라고 합니다. 네, 손으로 풀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간단한 형태이긴 하죠. 그래서 아마 이 2개를 남기면 제일 최소 거리가 될 것 같아요. 나머지 워낙 동떨어져 있죠. 그러면 1, 2, 3, 4, 5, 6, 7, 8, 9, 10. 네, 거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치킨집 중에 모든 치킨집 중에 M개를 어떻게 남길 거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고, 네, 그러면 그거에 따른 치킨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는 겁니다. 즉, 치킨집 중 M개 남기는 모든 경우를 한번 우리가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무조건 이렇게 가능한 조합, 백트래킹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만약에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 라고 잡혔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네, 이거 가능한 모든 경우를 해보는 거잖아요. 그럼 복잡도를 먼저 대략적으로 살펴보셔야 돼요. 자, 중요한 게 하나 더 있네요. 집은 뭐 2n개고, 그러니까 50이면 집은 최대 100개고, 하나 이상은 있죠. 지금 치킨집을 남기고 안 남기고 하는 판단이니까 n보다 크거나 같고 최대 13. 네, 그러니까 치킨집을 남길 거냐 남기지 않을 거냐로 결정한다면 이진 트리 형태로 가능한 모든 경우를 표현할 수 있겠죠. 저희 앞에서도 많이 풀어봤고 백트래킹 형태의 문제도 있습니다. 자, 즉 가능한 모든 경우를 처리해서 정답을 구하는 거니까 모든 경우를 처리해 봐야 되는데 조건에 따라 가능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까 요걸 해보면 됩니다. 자, 치킨집이 최대 13개니까 2의 13승계의 경우를 처리하면 되고, 네, 이거 충분하죠. 2의 10승이 1kg, 약 1000이니까 8000, 네, 8000개. 뭐 10의 4승도 안 되니까요. 네, 2의 50승이 이제 거의 마지노선 문제에 따라 다르지만 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결국은 모든 경우를 펼쳐서 답을 구해볼 수 있겠구나. 네, 그래서 필요한 변수들을 눈에 보이게 선언해 놓고 실수 없이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지금은 경험상 이렇게 복잡도를 했지만 실제 문제에서는요, 가능한 모든 경우를 트리 형태로 그리신 다음에 복잡도가 되는지 이런 걸 판단하셔야 되고, 트리 형태로 그리려면 반드시 종료 조건을 기준으로 그려 나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모든 치킨집을 정하면 되니까 n은 아마도 치킨집 번호가 될 겁니다. 0부터 최대 13, 그러니까 12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번호겠죠. 네, 그러면요, 자, 0번 치킨집을 유지할 거냐 폐업할 거냐 결정하고, 1번 치킨집을 유지할 거냐 폐업할 거냐. 네, 그러면 M개가 아니죠. 이건 남기는 거니까. 네, 전체 치킨집 개수가 필요하죠. 그게 지금 최대 13개인 거고요. 근데 이거는 지도에서 세봐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 정의하겠습니다. 카운트라고 하나 만들어서 전체 치킨집 최대 수 정도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읽어서 뭐 그때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카운트라는 변수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마지막 0부터 시작했으니까 치킨집을 유지할 거냐 폐업할 거냐를 정한다면 0부터 CNT계의 모든 게 정해졌죠. 그러면 그때 종료하게 되는 겁니다.
자, 즉 종료 조건은 n이 네, 전체 치킨집 수인 카운트를 가리키면 될 거고요. 이때 네, 총 도시의 네, 치킨 거리 네, 민값을 네, 갱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어떤 경우요? m개를 남겼을 때죠. 우리 이거보다 하나를 더 빼면 뺄수록 네, 같을 수도 있겠지만 답이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m개를 남겼을 때가 아마 제일 최소값일 수밖에 없습니다. n-1개라면 가장 좋은 경우에 이제 같을 테니까, 그렇죠? 최대 m개를 남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무조건이 아니라 네, m개 선택했을 때 네, 처리를 해주는 게 되겠죠. 네, m 이하를 모두 다 해주셔도 되겠지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m개일 때가 정답일 테니까. 자, 그러면 변수가 필요하면 정의하면서 뭐 구현해 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가능한 모든 경우인데, 그럼 2를 선택하거나 0을 선택하는 게 항상 가능하냐? 가능하죠. 네. 물론 그래서 m개가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럼 정답이 안 되겠죠. m개가 넘으면 그건 정답 처리를 하면 안 되죠. m개인 경우에 정답 처리를 하면 되니까 항상 가능해요. 그래서 나중에 아주 복잡해지는 문제라면 중간에 잘리고 이러지만 우리는 요 선상에서 다 정답을 구하자. 이게 백트래킹 기본 문제에서 이렇게 푸시는 게 실수를 줄일 수 있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 함수 하나를 구하는 게 되겠죠. 네. 자, 무조건 n. n이 요까지 증가되면서 갈 거고요. 네, 필요한 게 있으면 중간에 더 넣어주면 되겠죠. 자, 정답 처리. 네, 자, n이 cnt 개수가 되면 네, 모든 치킨집에 대해서 선택을 했다면 될 거고요. 즉 이게 종료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다만 이때 무조건 할 거냐? 아니죠. m개 이상 되면 하면 안 되고 m개를 선택했을 때가 가장 정답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개수 선택한 개수를 어떻게 할 거냐? 네, 여기에 뭐 카운트 같은 대문자 말고 선택할 때마다 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치킨 거리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럼 치킨집 좌표를 저장해 놔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래? 그럼 우리가 정하면 되겠죠. 지금 m개 두 개만큼 우리가 저장을 할 거니까 네. 두 개만큼 저장을 할 거니까 붙여 나가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마도 네. 그 안에 두 개, 지금 m개가 있으면 네,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정답이니까 그냥 템플리스트 많이 하는 대로 그냥 만들겠습니다. 네. 우리가 처리할 때로 보면 얘가 아마 두 개일 때가 될 거고요. 지금 요 문제 풀 때처럼 여기다 한번 표시를 해보면 아마도 요 두 개인 경우 정답을 지금 만들 수 있는 경우겠죠. 0, 네, 1, 4, 4. 자, 이런 식으로 넘어오게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T리스트를 넘겨받는다면 네, 여기에 선택되어 있는 개수가 m개일 때, 즉 네, 앞에서도 뭐 이런 스타일들은 많이 풀어봤으니까 자, 요게 m개일 때 이렇게 선택을 하면 되는 거죠. 자, 물론 종료 조건이 되면 무조건 끝내야 돼요. 네, 네. 카운트가 되면 무조건 끝내야 됩니다. 이 경우에는. 네. 그리고 이 조건이 되면요 정답 갱신해야죠. 자, 즉 answer가 정답이라면 네, 민값을 구해주는 겁니다. answer와 네, 치킨거리 합을 다 해야 되니까 여기 적게 좀 많죠. 그러면 함수를 네, t리스트 넘겨줘서 하나 만들어주면 되죠. 그래서 총 치킨거리를 갱신해 주자. 요거는 그럼 탑다운으로 해서 별도의 다른 함수 하나로 짜면 되니까요. 자, 그래서 종료 조건을 하나 만들고요. 하부, 네, 하부하면 소출 정도로 하면 되겠죠. 네, 남기는 경우와 남기지 않는 경우. 자, 남기는 경우라면요. 네, 즉 유지, 폐업. 네, 자, 유지를 한다면 DFS에 무조건 n+1로 가는 거고요. 네, 템프 리스트에 네, 그 좌표를 넣어줘야 되겠죠. 치킨집의 좌표를. 근데 치킨집의 좌표는요? 0번부터 카운트 마이너스 1만큼 해야 되는데 읽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 치킨집 좌표를 저장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어디다가 할까요? 네. 그 다음에 이 유지거리를 구하려면 집좌표도 저장해야 되겠네요. 네. 자, 그래서 네, 이렇게 말고 저장은 해야 되니까 아예 치킨하고 뭐 하우스 이런 식으로 네. 얘를 조금만 밑으로 밀어놓고 별게 아니었는데 너무 공간을 많이 줬네요, 이 친구한테. 네, 그래서 필요한 변수를 미리 막 짜내셔도 되지만 필요할 때 하나하나 만드셔도 돼요. 요 함수를 이제 떠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집 거리와 집을 다 저장해야죠. 그 다음에 선택된 치킨들 좌표가 들어가 있으니까 전체 치킨 좌표가 들어가 있어요. 선택하면 걔를 여기다 집어넣겠죠. 자, 그래서 아마도 치킨 네, 너무 정직하게 지금은 하나 둘 셋 네, 그냥 여기가 카운트 개수 네, 그래서 여기에 좌표가 들어있겠죠. 0, 1 이런 좌표가 들어있을 거고요. 자, 하우스, 홈이라고 합시다. 얘도 얘도 개수가 정해져 있겠네요. 네, 뭐 하나씩 꺼내면 되니까 사실은 그냥 하나씩 꺼내면 되니까 지금 여기에선 카운트가 필요하지만 여기서도 뭐 H 카운트, 뭐 C 카운트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있겠네요. 자, 여기에도 홈 좌표 뭐 1, 0 네, 이런 식으로 들어갈 치킨집 좌표와 홈 좌표가 들어가 있는 네, 리스트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1일 때, 2일 때를 읽어야 되겠네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요거는요, 요게 n이죠. 여기를 쭉 나가는 게 치킨집 번호인 n입니다. 여기. 네, 그러니까 템프 리스트에다가 더하기 네, 리스트니까 뭘 해줘야 돼요? 네, 치킨에 네, n번째 있는 네, 튜플을 넣어줘야 되겠죠. 치킨 요까지만 쓸게요. n. 그럼 이게 네, 치킨집의 좌표 네, 추가될 수 있는 요 좌표가 될 겁니다. 자, 만약에 폐업해서 넣지 않는다면요, 네, 템프 리스트를 그대로 넘겨줘야죠. 이럴 때. 자, 그래서 선택하는 치킨집 좌표만 여기 남겨주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를 좀 여유롭게 썼더니 요 데이터 같은 게 줄어들었는데 실제 설계하실 때는 네,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옆에 적고 싶은데 적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죠. 1번 입력을 받아서 치킨집하고 집 좌표 저장해 놓고 DFS를 부르면 되겠네요. 자, 마지막 치킨 거리는 선택된 치킨 T 리스트에 있죠. 그리고 집 네, 요 하나하나의 좌표를 다 네, 요 거리 중에 이 치킨집 좌표와 집 중에 제일 작은 민 값을 구해서 그 집에서 제일 가까운 치킨집과의 거리, 이 치킨 거리죠. 그리고 모든 홈에 대해서 그걸 더해서 누적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제 말 설명으로는 간단한데 이 전체 구현, 참고할 구현을 적어놓다 보니까 이쪽은 설계까지 하다 보니까 좀 많죠. 네, 그럼 읽기 전에 적어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집, 네, 치킨집 좌표를 저장하는 거죠. 홈, 그 다음에 치킨의 저장. 그리고 치킨집은 이제 카운트 개수가 되는 거죠. 네, 치킨집 뭐 개수를 해도 되고 다 저장한 다음에 별도 우리 카운트란 걸 썼으니까 거기에 저장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백트래킹을 부르면 되니까 적혀 있는 대로라 이건 안 까먹을 것 같아요. 그럼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for i가 1부터 n 좌표 이렇게 눈으로 보시면서 for j가 1부터 n. 자, 그러면 만약에 AR날에 IJ가 집이다. 그럼 집. 그리고 치킨. 네, 치킨이란 철자가 은근히 기네요. 자, 이 경우에는 집이니까 홈에다가
어펜드를 해주면 되겠죠. i, j 좌표를 어펜드를 해주면 될 거고요. elif, 요게 치킨집이다. 네, 그 경우에는 치킨에다가 요 i하고 j 좌표를 어펜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0 나머지는 필요 없으니까. 자, 그리고 카운트는 그때그때 렌으로 해주셔도 되겠지만, 치킨집의 길이가 카운트가 되겠습니다. 이게 카운트죠. 홈, 치킨, 티리스트는 빈 걸 줄 거니까. 자, 그래서 1번 다 저장을 했고요. 그럼 두 번째, 이제 뭘 해주면 되겠느냐? 여기 최소값 만드는 걸 넣어줘야 되겠네요. 자, dfs answer를 한번 먼저 잡아줘야 되겠네요. 자, 최소값이니까 이건 한번 따져봐야 되겠네요. 자, 집의 개수는 2n개,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면 되겠죠. 극단적이더라도 집의 개수는 2n개니까 끝에서 끝에 다 모여 있다. 그러면 n 곱하기 n이니까 제일 먼 거리도 2n일 거고요. 2n-1이겠죠, 정확히는. 집 개수도 2n이니까 최대값은 2n 곱하기 2n이 되겠네요. 아마도. 네, 그러니까 answer는 갱신될 수 있는 최소값을 하려면 2n 곱하기 2n. 아이고, 2n 곱하기 2n으로 하고 있네요. 네, 이게 이제 무식한 값이 되겠고, 홈 개수가 있다면 그것만큼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또는 굉장히 큰 값을 그냥 잡아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또 어정뜨게 잡으면 안 되니까 워스트 케이스를 한번 잡아주시면 됩니다. 즉, EN 만큼 떨어져 있을 때. 자, 그리고 요거는 괜히 이렇게 넓게 잡아놨네요. 딱 두 개만 필요하네요. 자, N은 0부터 부르면 되고요. 그 다음에 템프 리스트는 지금 하나도 선택이 안 돼 있죠. 자, 이렇게 부르면 됩니다. 그리고 끝난 다음에는 갱신된 answer 값을 찍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dfs를 짜면 되겠죠. 템프 리스트. 자, 전역으로 answer 해놓고요. 자, 종료 조건 if any cnt 경우에, 자, 즉 종료 조건이죠. 모든 치킨집의 폐업 여부 결정 완료 시. 이때는 무조건 끝내는 겁니다. 다 정해졌잖아요. 다만 끝내기 전에 조건에 맞으면 정답 갱신을 해주는 겁니다. 자, if t리스트의 랭스가 또 고민하지 말고 이걸 보고 치면 되는데 맨날 그러고 맨날 다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m개라면 그렇죠? 즉 m개 유지 결정 시 최소값 갱신해 주는 거죠. 자, answer는 민값 answer와 계산하는 값이죠. 템포리스트를 넘겨주고 계산을 한 값을 갱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끝이 안 났는데 지금 저걸 짜러가면 안 되죠. 여기를 완전히 완료한 다음에 그 다음으로 짜러 가셔야 됩니다. 여기 완료한 다음에 dfs 짜러 가셨던 것처럼 많이 강조했던 부분이에요. 자, 두 번째는 하부함 소출하는 거죠. 유지시 폐업 유지 결정 유지하는 경우 폐업하는 경우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얘를 남긴다면 n+1은 무조건이고요. 템프 리스트에 바로 남기는 요 n 여기 치킨집 번호니까 이 좌표가 여기 추가되는 거죠. 자, 폐업하는 경우는요, n+1은 무조건이고요. 그러니까 안 남아있죠. 그대로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가지치기는 무조건 제일 마지막이니까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유지하려면 뭐가 어때야 된다 이런 조건이었기 때문에 다 같지만 만약에 이 경우에 조건이 있다면 이게 if문을 각각 만들어서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 calculate
템프 리스트에 있는 좌표랑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이때는 어떻게 할 거냐? 템프 리스트가 남기는 치킨집이죠. 즉, t 리스트의 치킨집. 네, 즉, 모든 집과 t 리스트의 치킨집 거리 중 최소값 누적치 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 주시면 될 거냐? 네, 집. 네, 누적해야 되니까 그냥 썸을 하나 0으로 만들어 주고요. 집을 다 꺼내야죠. 모든 집. 자, for 집이니까 house ij로 그냥 하겠습니다. 네, 또 home ij. 네, 템프가 아니라 홈에다 저장을 네, 했죠. 자, 그래서 집 좌표를 다 꺼냅니다. 최소값 네, 구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집 좌표에서 어떻게 구해줘야 되느냐? 네, 민값. 네, 민값을 쭉 갱신해 나가야 되니까 뭐 첫 번째 값을 하셔도 되겠지만 제일 먼 거는 2 곱하기 n이죠. 사실은 2n-1이니까. 자, 민값을 네, 많이 구하던 스타일이니까 2 곱하기 n이 민값이에요. 지금 제일 먼. 그리고 치킨집에 있는 좌표를 다 해야죠. 네, 치킨 i, 치킨 j. 네, 자, 치킨집 남은 좌표에서 모두 꺼내서 네, 이 사이에 최소값을 구하면 됩니다. 즉, 민값은 네, 가장 작은 값, 민값과 이 둘 사이의 좌표죠. 그러니까 ABS 절대값. 네, 뭐가 클지 작을지 모르니까. 네, 그리고 더하기 홈 J좌표 빼기 네, 치킨집의 J좌표. 네, 그래서 포문을 잘 돌면 최소값이 나오겠죠. 썸에다가 네, 민값을 누적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좌표 하나 꺼낸 다음에 모든 치킨집과의 최소값 구하고 그 값을 누적. 그러면 이게 도시의 치킨거리가 만들어지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도시의 치킨거리를 구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나 만들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적고 보니 복잡해 보이지만 네, 집과 만들고 네, 부르면 끝이죠. 여기서 그냥 한 단계를 풀고 끝내셔야 돼요. 여기서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가 됐다면 그 다음에 이제 이 함수를 보시는 거죠. 탑다운 형태로 다 완료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가시는 거예요. 네, 다 된 것 같다면 여기서 안 짜여진 캐를 이제 짜러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한번 해보면 네, 10이라는 값이 나왔고 네, 그러면 제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지치기는 네, 있다면 뭐 그 다음에 고민을 해야 되는 거니까 네, 간단한 문제인데 생각보다 코드가 기네요. 자, 제출 한번 해보고요. 2에 13승이니까 아이고 틀렸습니다가 바로 나오네요. 또 네, 아, 요거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10 네, 그 다음에 5 개수가 되니까 자, 이 두 번째 것도 한번 제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부분을 좀 맞춰보도록 하죠. 또는 경계에 있는 테스트 같은 걸 잘못했을 수도 있으니까 치킨 N 자, 네, 두 번째 테스트 케이스도 한번 넣어보고요. 10 말고 5자도 있네요. 네, 너무 냉정하게 됐던 오답이 나오니까 네, 이건 5. 자,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11. 네. 아, 이것도 5가 나오네요. 1, 2, 3, 4, 5. 이거는 하나만 남기니까 자, M 같은 거를 맞게 처리했는지를 한번 네, 봐줘야 되겠습니다. 자, 이때만 T 리스트에 있는 거를 처리를 했고 그 다음에 거리는 이 거리가 하나하나는 맞죠? 네, 거리 맞고 잠시만요. n 곱하기 n일 때 1과 2일 때 홈하고 치킨 맞게 해줬고 자, 좀 전에
답이 이상하게 나온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넣으면 디버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실제 마주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자, 요게 정답은 이 중에 하나를 남기는 거니까 11이죠. 네, 뭐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5개의 좌표가 들어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씩 고르다가 아마 요때 1, 그 다음에 요거 하나가 남긴다면 1, 2, 3, 4, 5, 6, 7, 8, 9, 10, 11이 되겠네요. 네, 요거 하나일 때. 그러면 요때도 답이 5가 나왔으니까 네,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자, 디버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어쨌든 카운트를 다 골랐을 때 요 T 리스트에 뭐가 들어있나를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Shift F9 네, 요 디버깅 하는 버튼을 눌러서 네, 이때 결과를 한번 맞춰보면요. 변수도 좀 보죠. 어우, T 리스트에 5개가 다 들어가 있네요. 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안으로 안 들어가겠죠. M이 아니니까. 자, F8을 눌러서 가보면 요 밖으로 가겠죠. 자, 그럼 결국은 요 안에 들어갈 때를 한번 잡아보면, 그쵸? n 플러스 1에 더하는 걸로 잡아보면, 네, 요 n, 네, 0부터 시작하는 n도 맞고요. n도 0부터 시작했고, 오케이. 다시 한번 F9를 눌러서 여기 잡히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0, 1. 일 경우죠. 자, 그러면 캘큘레이트를 뭔가 잘못했을 수도 있죠. answer 자체는 처음에 현재 answer 값은 뭐가 될까요? 네, answer는 100 값이 되네요. 5, 25에다 이렇게 곱해지니까. 자, 그러면 이 캘큘레이터를 한번 갔다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7을 눌러서 네, 자, 홈은 집이 다 들어가 있고, 이걸 치킨을 꺼내고 있었네요. 이런 치킨 같은 짓을. 네, 디버깅을 오래 해서 죄송합니다. 여기는 하나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치킨을 다 꺼내니까 모든 치킨집들 다 하고 있네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요거를 실행해 봤다면 네, 여기서 너무 많은 하나인데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라고 이제 될 뻔한 거죠. 자, 그래서 원래 내가 결과를 잡아내기 전까지는 세상에 이런 일이가 되는 겁니다. 근데 돌아갈 때 이상한 걸 보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 최종 T 리스트에 있는 것만 가지고 해줘야 되겠죠. 이거 잠시만요. 괄호 같은 게 뭔가 지금 탭이 이상해졌네요. 네, 자, 뭐 별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앞에도 네, 자, 한번 실행을 한번 시켜보고 다시 제출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멈추고 디버깅을 한번 한 다음에 보여드리는 것도 좋은데, 네, 이렇게 삽질을 할 때도 이제 여기는 테스트 케이스가 나오면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 제공되는 건 손으로 한번 해보실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결국 디버깅 할 때도 네, 그대로 가서 주어진 테스트 케이스가 정답이 안 나오면 그거는 사실 손으로 디버깅 할 수 있어요. 지금처럼 디버거를 써서 디버깅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건 어떤 패착으로 보이냐면 캘큘레이트가 너무 간단하니까 제가 그냥 짰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것도 이런 사소한 오타 같은 걸 줄이려면 직접 짜놨다면 네, T 리스트 가지고 했겠죠. 네, 그래서 익숙해지실 때까지는 실제 진행을 하면서 하는 게 좋겠고요. 자, 208mm 정도 되는데 오래 걸리긴 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가지치기를 뭐 할 수 있는 게 있나 한번 떠올려 보죠. 자, n보다 넘으면 일단 할 필요가 없겠고요. 이미 최소값 문제는 항상 또 가능한 정답이 있긴 한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안 돼요. 왜냐? 끝났을 때 한 번 계산하는 거잖아요. 네. 계산값을 계속 넘겨주면 모르겠는데 그때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최소값에서 항상 쓰이는 이미 정답이 최소값보다 더 크면 그만해 라는 걸 하려면 계속
갱신을 계산을 하고 그게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추가하면 치킨집이 추가되면 또 달라지겠죠. 그 부분은 평소에는 대부분 쓰이지만 의미가 없고 지금은 m보다 더 크면 정답이 될 가능성이 없죠. m개만 남기는 건데. 네, 그래서 여기에 가지치기. 네, 자, 만약에 t 리스트 이 무조건 먹힌다는 건 당연히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미 m개가 넣었을 때 가지를 싹둑 정답 대상이 안 되니까요. 네, 치는 겁니다. 물론 m개가 안 됐을 때 남은 개수를 더해서 m개가 뭐 안 될 때 m보다 작을 때 이런 것도 치셔도 돼요. 네. 근데 그런 거를 해보고 실제 문제에서 제출한 다음에 시간이 바뀌는 거를 조금씩 살펴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네, 실제 문제에서는 그런 걸로 조금씩 감을 잡으실 필요는 있어요. 이게 뭐 200ms 정도 걸렸지만 가지치기를 해보면 근데 이거는 테스트 케이스 따라 달라지는 거죠. 택해를 어떻게 만들었냐에 따라서 시간이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입사 시험이 될수록 굉장히 테스트 케이스를 돈 들여서 잘 만드니까요. 미리 좀 경험해 보실 필요는 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이런 작동되는 동작은 오히려 체크하는 게 더 오래 걸려서 손해를 볼 수도 있다. 네, 또는 이제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능하죠. 네, 뭐예요? 남은 개수. 자, 남은 개수는 뭐예요? 전체가 CNT죠. 네. 그러니까 len 더하기 남은 개수. 자, CNT 마이너스 N. 그래서 현재 추가한 거에다가 남은 개수를 다 더해도 M이 안 돼요. 예, 남은 개수가 맞는지는 한번 봐야죠. 자, N이 만약에 2다. 총 3인데 여기면 이제 한 개 남은 거죠. 선택이. 네, 그래서 이 경우에도 가지치기를 할 수 있죠. 네, 남은 거 다 써도 아이고. 남은 가게 모두 더해도 m개가 안 되는 경우 이때도 가지치기를 해야 되겠죠. 자, 물론 이 영향을 좀 비교해 보기 위해서 네, 저것만 해놓고 이왕 늦은 김에 저 시간까지만 보고 이렇게 가지치기 아이디어를 내시는 건 사실은 연습 때 많이 해볼 경우가 있어요. 아이고 너무 똑같네요. 테스트 케이스를 줄인 영향과 이 비교를 하면서 시간이 는 영향이 서로 상충돼서 이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뭐 이것도 얼마나 줄어들지 늘어날지는 모르겠으나 가지치기 하실 때는 지금 본 것처럼 호출하는 횟수는 분명히 줄어들 수 있겠죠. 그런데 시간적으로 유리할지는 이 연산하고 비교하는 게 오히려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네, 그래서 그런 여지는 체크를 하면서 좀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까지만 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오히려 더 늘었네요. 두 개를 같이 해보면 뭐 더 늘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해보자. 네, 시험 중에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나중에 채점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트래킹으로 진행하신다면 복잡도도 미리 한번 따져보시고 가지치기 아이디어도 가능한 조건이 있는지도 따져보면서 접근을 좀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